안녕하세요, 차이노입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안녕하세요라는 인사가 이렇게 실감나게 와닿은 적이 아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라 안팎으로 전 세계가 정말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가 나 있는 상태고 걱정들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확진자 숫자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거 보면서 내 주변에 누가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있는지 확신할 수도 없게 되고요. 그리고 불안한 마음은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특히 노약자나 평소 건강이 안 좋으셨던 분들은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 보다 쉽게 발병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죠. 마스크를 쓰고 손도 자주 씻고 그리고 사람이 많은 곳에 가지 않는 뭐 이런 개인적 위생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들 많이 쓰고 계시고 잘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의 면역력을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면역력을 충분히 가지고 계시면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잘 이겨내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조명 전문가로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일반 가정에서도 큰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으면서 간단하게 해보실 수 있는 그런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건강한 조명 연출 방법, 조명 사용 방법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좀 생소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사실은 빛과 우리의 건강, 그리고 면역력은요,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건강이라고 할 때 건강의 조건이 한 세 가지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균형 잡힌 식단, 골고루 잘 먹어야겠죠. 그 다음에 적절한 운동, 적합한 운동, 자기 몸의 신체 조건에 맞는 운동을 찾아서 연령대별로 해주면 제일 좋겠죠. 그리고 세 번째가 건강의 조건으로 쾌적한 수면을 꼽는데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쾌적한 수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먹는 것보다 한 10배 이상은 중요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 이후로 이제 계속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잠을 잘 못 자면 생기는 사고들이 있어요. 1986년 1월에 챌린저호가 폭발했죠. 승무원 7명이 전원 사망했는데요. 그 다음에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건도 있었습니다. 같은 해에 있었죠, 공교롭게. 이 사고로 6,000명의 갑상선암의 환자가 발생했고요. 지금 2002년까지 43명이나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들은 모두 담당자가 잠을 잘 못 자게 되면서 어떤 오류를 일으켜서 생긴 사고들입니다. 자, 수면 부족, 수면 장애를 포함시켜서요. 이 수면 부족에 의해서 생기는 어떤 안 좋은 결과들은 아주 처참합니다. 고혈압, 당뇨, 관절염, 비만, 우울증, 뭐 이런 질병에 시달리기 쉽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주로 많이 걸리는 것인데, 주의력 결핍, 그 다음에 뭐 과잉행동 장애, ADHD라고 하잖아요. 증상도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여성의 경우에 생리 불순해지거나 조기 폐경, 그 다음에 유방암, 남성의 그 전립선암, 이런 각종 암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중점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면역력이 저하된다는 측면, 그리고 면역력이 저하되니까 당연히 각종 감염병에 취약할 수밖에 없겠죠. 그 바이러스에 대한 이 저항력이 약해지는 거죠. 자, 결론은 뭐죠? 잠이 보약이라는 거예요. 잠을 잘 자는 것만큼 좋은 치료약도 없고, 우리 몸에서 외부의 안 좋은 그 바이러스라든가 건강을 해치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견뎌내려면 충분히 잠을 자는 게 최고의 보약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면역력 강화의 특효약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잠을 잘 자기 위한 어떤 방법들, 그러니까 숙면을 취하는 방법. 그러면 좋은 잠이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숙면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세 가지 정도 제가 말씀드릴 것 같은데, 바로 잠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잠을 자기 위해서 누웠는데 뒤척뒤척거리면 이거는 좋은 잠이라고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베개에 머리를 대기만 하면 잠들어 버리는 이런 분들, 사실 제가 그렇긴 합니다만, 바로 잠들 수 있는 이런 상황. 그 다음에 자다가 깨지 않는 경우. 세 번째는 자고 일어났을 때 굉장히 개운해야 되죠. 그래서 잘 자고 일어났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죠. 그걸 각성감이라고 제가 오늘 내용에서 많이 말씀드릴 겁니다. 자, 그럼 잘 잤다. 정말 잘 잤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어떤 상황이냐 이거죠.
이 그림을 통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가정을 해보면 잠을 충분히 자고요. 창문 밖으로 따사로운 햇살이 쫙 비치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밝은 빛에 의해서 눈이 떠지고 저 멀리 산새가 지저귀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창 밖에서 들어오는 이 신선한 바람, 또는 뭐 이 나무에서 뿜어져 나오는 음연,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잠을 깨게 되면 이건 굉장히 잠을 잘 잤다라고 생각될 거예요. 이런 게 굉장히 쾌적한 각성감이겠죠. 자, 어떻게 해야 잠을 잘 잘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바로 잠들 수 있을까? 같은 얘기가 되겠죠. 이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게 우리 인체의 뇌 속에서 생성되는 호르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이 있는데,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건 이 멜라토닌입니다. 자, 세로토닌은 빛에 의해서 각성이 돼서 우리가 아침에 강한 태양을 보고 각성감, 그러니까 내가 깨어 있다는 느낌, 그러니까 머리가 맑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각성감이 없는 경우에 빨리 머리에 맑은 느낌을 느끼려고 커피를 마시잖아요. 그 커피 카페인이 각성감을 높이는 물질이 되겠죠. 자, 멜라토닌은 왜 중요하냐면요. 멜라토닌은 어두워져야지만 느껴져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진화의 역사상 가장 자연스럽게 밤이 되면 잠들게 해버리는 이런 졸음을 유도하는 물질이에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그래서 제가 큰 글씨로 써놨죠. 멜라토닌은요, 잠들기 2시간 전부터 어둑어둑한 환경에서 분비돼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해가 떨어지고 나면 어두워지잖아요. 그러면 인간의 몸은 잠들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멜라토닌은 졸음을 유도하는 물질로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멜라토닌은요, 낮에는 거의 분비되지 않고 있죠. 그러다가 저녁이 되면 저녁 6시 이후, 그러니까 거의 8시 이후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정말 해가 떨어지고 나서 조금 있으면 계속 멜라토닌이 이렇게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심야로 갈수록 굉장히 높은 멜라토닌 분비량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주로 새벽 1시, 2시, 3시, 4시에 아주 피크를 이룹니다. 멜라토닌 분비량은. 자,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썼어요. 멜라토닌은 잠들기 2시간 전부터 어둑한 환경에서 분비. 자, 이 멜라토닌은요, 수면 유도 물질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건 맥박, 체온, 혈압을 같이 낮춥니다. 그러니까 우리 야간에 인간의 몸은 어떻게 바뀌어요? 맥박, 체온, 혈압이 모두 낮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면과 각성 리듬, 각성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눈을 떠 있다는 그 상쾌한 느낌이죠. 그런 리듬을 조절해줘요. 그래서 수면을 유도해주는 물질이고요. 태양광이 아침에 해가 뜨면 우리 눈에 태양광이 들어오잖아요. 그러고 나서 15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어둑한 곳에 있으면 분비가 돼요. 그래서 밝은 환경에서는 절대 분비되지 않고요. 이렇게 저녁 이후에 잠들기 전 2시간 전부터 분비가 돼요. 자, 근데 여기서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멜라토닌이 분비돼서 잠에 들어야 되는데 15시간 이후, 눈 뜨고 나서 15시간 이후에도 멜라토닌이 분비가 잘 안 되는 상황,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밝은 환경, 그러니까 야간에 굉장히 강한 밝은 조명 환경에 있으면 멜라토닌은 분비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중요합니다. 자,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 하나만 더 설명드릴게요. 생체시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우리 몸 안에 있는 시계고요. 자, 우리의 몸이 24시간 주기로, 대략 24시간 주기예요. 뭐 자세히 말씀드리면 좀 다르긴 합니다만, 이건 제가 빛과 인체편에서 좀 자세히 설명드릴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잠에서 깨고 활동하는 이런 생체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가 고프고 잠자리에 들고 싶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건 다 이 생체시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생체시계는 중요한 것은 빛과 어둠의 양에 의해서, 그래서 빛에 의해서 동기화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좀 예상이 되시죠? 왜 조명 환경이 중요하고 왜 조명이 중요한지. 우리의 몸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건 이 내용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빛에 의해서 동기화되는 것은 지구의 자전과 공전으로 인해서 빛의 양이, 그러니까 지표면에 도달되는 빛의 양의 강약의 변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체내시계를 자연스럽게 맞추어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화되고 있죠. 인간뿐만이 아니에요. 곰이라든가 철새, 그러니까 곰은 겨울에 겨울잠을 자고 철새는 계절에 맞춰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 주기를 정확히 아는 것도 동물들 몸에 있는 생체시계 때문에 가능합니다.
멜라토닌이 부족하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즉 멜라토닌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야간 수면의 질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7시간을 잤다, 8시간을 잤다, 9시간을 잤다 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수면의 질이라는 거예요. 적게 자도 푹 잘 수 있는 어떤 요령에 대한 이야기죠. 자, 멜라토닌이 부족하면, 다른 말로 야간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야간에 잠을 잘 못 자게 되면 유방암이나 전립선암의 발병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건 멜라토닌이 갖고 있는 어떤 향암 효과 때문에 그런데, 멜라토닌이 부족하니까 그렇죠. 특히 심각한 건 야간 교대 근무자 여성의 경우에는 유방암의 발병률이 일반인보다 60%나 더 높습니다. 이건 뭐 학계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된 자료죠. 항암 효과가 있는 멜라토닌 분비 감소, 그죠? 멜라토닌은 항암 효과가 있는데 이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드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유방암의 발병률이 높게 되겠죠. 그래서 밤에 깨어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멜라토닌 수치가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잠을 안 자고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야간에 강한 빛을 쬐고 있으니까 우리의 몸은 멜라토닌을 분비할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이 되겠죠. 자, 그럼 왜 현대인은 멜라토닌이 부족한 상황들이 생길까요? 4,500만 년 전부터 인류가 시작됐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의 자연광 환경, 그러니까 아침에 해가 떠서 해가 쭉 올라가죠. 그 다음에 저녁이 되면 다시 어두워져서 해가 떨어지게 되는 이런 상황은 굉장히 큰 변화가 없는 상황들이에요. 거의 4,500만 년 동안 큰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거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1879년에 엄청난 사건이 하나 생겨나죠. 백열전구, 에디슨이 백열전구를 발명했습니다. 그래서 인공 전기 조명이 처음으로 1879년에 등장했는데 이게 거의 뭐 100년도 안 돼가지고 엄청난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날 보고 있는, 특히 한국의 경우에, 그죠? 깨어있는 밤이 유지되고 있죠. 지지 않는 인공태양이 떠있는 느낌으로 굉장히 환하게 밝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현대인은요, 이 인류의 4,500만 년 동안 그 지속되어 왔던 변함없는 자연광 환경이 있어 왔는데 이 갑작스럽게 인공조명이 나타나면서 우리의 몸은 그거에 맞게 현재 충분히 진화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차를 적응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십시오. 야간에도 우리 뭐 일상적으로 쉽게 한국에서 볼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불야성을 이루고 있죠. 자동차들이 다니고 있고 빌딩에는 건물이 다 켜 있고 안에서 뭐 야근을 하고 일하는 사람, 뭐 쇼핑하고 있는 상가들, 뭐 이런 상황이죠. 특히 뭐 요즘 뭐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나 있는데 더더욱 실내 활동은 증가되고 있죠. 그런데 우리의 실내 환경에서는 해를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어요. 인공 조명에 의존해서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지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겠죠. 또 굉장히 야근이 많은 경우가 있는데 이건 비효율적인 야근이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야근 후에 잠을 잘 못 들게 되는 이유가 따로 있는 거죠. 야근 후에는 왜 잠을 못 들게 될까요? 아까 멜라토닌 분비 곡선 제가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린 대로 야근을 하게 되면 그 야근을 하는 시간 동안 잠을 충분히 자야 되는데 일을 하면서 강한 인공광 환경에 오랫동안 노출되게 되죠. 그러면 멜라토닌이 분비되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멜라토닌은 수면 유도 물질이잖아요. 귀가해서 억지로 자려고 해도 잠이 잘 안 오는 경우가 있죠. 몸은 굉장히 피곤한데 잠은 안 오게 되는 상황. 몸은 굉장히 피곤한데 잠에 잘 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발생한다는 거죠. 자, 멜라토닌은 우리가 원하는 시간대에 분비되진 않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한 경우 많고요. 그래서 잠을 몇 시간 자느냐보다 잠을 적게 자더라도 잠의 그 수면의 질을 높이는 게 훨씬 더 유용하다는 거죠.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의 면역력 강화를 위해서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멜라토닌이 분비되는 시간대에 맞추어 자려고 우리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녁 심야 시간대는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낮 동안 우리가 활동한 뇌가 쉬어야 되는데 쉬질 못하고 계속 억지로 가동시키려고 또 커피까지 마셔대고 있으면 그 카페인이 유입되면서 더더욱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게 되죠. 그리고 우울한 감정이 생기고 싶고,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별로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야근은 집중력도 떨어지고 머리가 막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도 어렵고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래서 가급적이면
아침 시간대 중요한 결정을 하거나 중요한 원고를 쓰거나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예, 감정적으로도 그렇고요. 충분히 자고 나면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하기 쉽겠죠. 자, 야간에 이 교대 근무 근로자들이 증가해 있죠, 이미. 자, 보시면 그 응급실, 병원의 응급실에 계시는 의사 선생님, 뭐 간호사 선생님들도 그렇고, 공장에서 그 교대 근무하시는 근로자분들, 항공사의 그 승무원분들도 그렇고요. 그다음 24시간 편의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교대 근무로 피곤하신 상황이죠. 그 특징이 뭐냐면요. 굉장히 그 야간 근무를 하는 그 상황이 그런 공간의 조명들은 굉장히 긴장도가 높은 설계가 돼 있어요. 굉장히 조도도 높고 뭐 색온도도 높고 뭐 전문적인 얘기는 제가 다른 수업에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교대 근무 근로자의 이런 발병률, 발암률이 굉장히 높아지고요. 역시 수면의 질이 좋지 않아서 면역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이게 시골의 모습이죠.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들은 크게 불면증이 없으신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 어르신들도. 나이가 들게 되면 멜라토닌 분비량이 현저히 더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불면증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좀 많이 생깁니다.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들은 왜 불면증이 없냐면 자연광에 순응한 삶을 이미 살고 계세요. 그죠? 아침에 해 뜨기 좀 전에 일어나셔가지고 이미 밤에 푹 주무셨기 때문에 일어나셔서 아침밥 일찍 해 드시고 뭐 해 뜨기 전부터 일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해가 떠 있는 동안 충분히 자연광 쬐시면서 일을 하시고 자연스럽게 해 지기 시작하면 들어가서 이제 좀 씻고 저녁 지어 드시고 좀 이따 주무시고 거의 이런 환경에 살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그 자연광에 순응한 환경에서는 멜라토닌 분비가 잘 안 된다라든가 불면증에 시달린다거나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